네,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의학계 핫뉴스를 브리핑해드립니다. 핫뉴스 브리핑 서정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핫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정부는 최근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23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종료 시점은 집단 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의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원래는 다 못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예외적으로 의료 취약지나 휴일, 야간 초진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면 허용으로 인해서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핫뉴스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92개 지역 그리고 4,800가구의 1살 이상의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도입이 돼서 국민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기초자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10년간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8.4%로 나타났다고 해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서 골밀도 검사와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핫뉴스 보겠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에 대한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쥐 실험을 통해 비타민 D가 노인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 연구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간 하면 보통 피로감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간암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치매 등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인자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노화로 인해 비타민 D가 결핍됨으로써 노년에 지방간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인데요.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비타민 D 보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핫뉴스 브리핑입니다. 100세를 사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좀 다를까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혈액 검사를 받은 64살 이상의 노인을 최대 35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총 4만여 명 중에서 100세에 이른 1,224명의 혈액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100세를 사는 사람들의 피는 과연 어떤 것이 달랐을까요? 연구진은 염증, 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총 12가지 지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지표 중에서 혈당, 크레아틴인 요산 수치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산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치에 비해서 100세에 도달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요산 수치가 100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점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상 핫뉴스 브리핑의 서정윤이었습니다. 네, 핫뉴스 브리핑 서정윤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핫뉴스, 바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솔직히 주부로서 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할 것 같고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병원 어떻게 가요? 네, 이제? 행여 교통사고라도 날까 봐 그러니까. 어디 가기도 사실은 두려워요. 그러게 이제 뭐 아프면은 뭐 병원 못 가는 거 아니까 좀 걱정도 되는데 다행입니다. 그 비대면 진료가 확대가 됐다고 하니까. 근데 비대면 진료가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이 진료를 하는 건데요. 전화 진료도 포함이 되지만 비대면 진료는 그 민간에서 내놓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나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병원 확대했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병원 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건 또 아닌데요. 확대 방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재진 환자에서 초진 환자로 확대된 것이고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의무는 아니라서요. 희망하는 병원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받기 원하는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희망하더라도 대학병원 등은 시스템 구축에 1주에서 2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는 비대면 진료 병원은 4,500여 곳이고요. 이 중에 상급 종합병원은 2곳, 2차 병원은 10곳에 불과합니다. 네, 과연 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 감기나 소화불량과 같은 이런 가벼운 경증 질환 환자들은 좀 더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을 하면 대형 병원으로 많이 몰렸던 경증 환자들이 좀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런 경증보다는 수술이나 암 환자 등 이런 중증 환자들 때문에 이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대면 진료의 한계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가벼운 증상 상담할 때는 이 비대면 진료 이게 참 유용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앱이 있나요? 네, 일단 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설치하신 후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매번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등록은 1회에만 최초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앱의 설명에 따라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하시고 본인의 증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방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 비타민 D를 또 다시 보게 되던데요. 일단 네. 뭐 전 이거 보자마자 귀가 솔깃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붙더라고요. 앞에 뭐 노인성,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 다 필요가 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고 비타민 D 팍 그러면 아니 이게 뭐 술 먹고 비타민 D 먹고 술 먹고 비타민 D 먹고 이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쫙 해결된다잖아요. 안 되지 않을까? 이게 될래나? 절주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을 조금 더 걱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노인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요. 이 간이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화학 공장인데 노화가 되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품이나 영양제로 비타민 D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좀 이렇게 드시면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많은 원인이기도 하고요. 등푸른 생선이 좀 많습니다. 네. 뭐 꽁치랑 고등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유제품, 버터, 뭐 계란 이런 거에 조금씩 들어있고요. 다행인 건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햇빛에 바싹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을 좀 챙겨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한 총 비타민 D에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비타민은 10 내지 2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은 나가서 햇볕을 쬐시거나 아니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네. 자, 다음 한 뉴스는 귀가 상당히 솔깃했습니다. 네. 백세인의 피해 비밀이었는데 자, 이 연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요산은 염증, 그리고 혈당은 대사, 크레아틴인은 신장을 대표하는 이 지표들인데요. 이번 연구만 본다면 염증과 대사, 그리고 신장 기능이 장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크레아틴이나 요산 수치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혈당과 크레아틴, 요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천천히 먹어라라고 나와 있네요. 박 교수님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반대로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려서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쌀과 밀을 껍데기를 깎은 다음에 갈아가지고 다시 뭉쳐서 만든 쌀가루, 밀가루 음식, 뭐 대표적으로 빵, 떡, 국수, 라면, 과자죠. 이런 음식이랑 그다음에 맛있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네, 맛있는 음식 맞습니다. 네, 이런 음식들을 줄여서 먹어야 되고 반대로 섬유소가 많으면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도정을 안 한 통곡물을 좀 많이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과일 드실 때도 껍질째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는 이유는 먹고 움직이기 위해서인데 먹고 난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쯤 되면 혈당이 최고조로 오릅니다. 요때 딱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달달한 디저트를 드시거나 네. 아니면 심한 분은 누워서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고 계시면 들어누워. 혈당이 네. 더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밥 먹고 딱 15분 내지 20분은 내 다리를 써서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요. 난 그렇게 시간이 없어 하는 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럼 5분이라도 움직이시면은 안 움직이신 분보다는 훨씬 혈당 스파이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